자, 우리가 먹는 채소나 과일은 땅에서 자라날 때 굉장히 강한 자외선이나 해충 그리고 외부의 다양한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식물성 화학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화학 물질이 바로 파이토케미컬이에요. 안녕하세요, 내과점의 닥터케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채식 위주의 식단을 드시는 분들이 많죠. 거리를 다니다 보면 비건 식사를 판매하는 곳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다 보면 취향에 맞는 몇 가지 채소만 집중적으로 먹게 되는 경향도 있어요. 맛없는 채소는 사실 안 먹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할 때 한두 가지의 채소를 집중적으로 많이 먹는 것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마다도 가지고 있는 영양소들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채소를 한꺼번에 다 먹기에는 쉽지 않죠. 이럴 때는 색깔이 다른 채소 몇 가지만 챙겨 먹으면 도움이 돼요. 이 채소의 안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의 종류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별로 몇 가지를 챙겨 먹는 것들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파이토케미컬은 채소나 과일의 색깔과 맛 그리고 향을 내게 하는 물질로 수많은 종류들이 있고 그 종류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종류에 따라서 어떤 효능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먹는 채소나 과일은 땅에서 자라날 때 굉장히 강한 자외선이나 해충 그리고 외부의 다양한 그런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식물성 화학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화학 물질이 바로 파이토케미컬이에요. 이 파이토케미컬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섭취해야 되는 그런 영양소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섭취하지 않는다면 나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최근에는 파이토케미컬에 대한 이런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한 성분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건강 기능식품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파이토케미컬은 정말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바로 우리 몸 안에서 산화 방지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산화 방지제가 뭘까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건강 상식들을 접했을 때 활성산소가 우리 몸속에서 많아지면 다양한 질병을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시킨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몸속에 있는 활성산소는 세포의 세포막을 공격해서 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를 공격해서 해당 세포의 재생도 막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더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활성산소는 우리의 신호 전달 체계를 망가뜨리거나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다양한 질병이 일어나게 만듭니다. 자, 하지만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무조건적으로 나쁜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활성산소의 수가 적게 유지되면서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막으면 오히려 우리 인체 내에 있는 약간의 이런 활성산소는 우리 몸속에서 유익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연구에 따르면 이 활성산소가 적절히 있고 나쁜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우리가 막는다면 이 적절한 양은 우리의 신진대사 건강을 촉진시키고 증진시키는 필수 신호 전달 물질로 활용되게 된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따라서 활성산소의 숫자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활성산소가 몸 안에서 좋은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파이토케미컬입니다. 이렇게 이 파이토케미컬은 활성산소가 나쁜 역할을 하는 것을 막고 몸속에서 적절한 양이 유지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활성산소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심혈관 질환이나 암이나 각종 질환, 퇴행성 신경질환 같은 것들을 막는데 도움을 주고 노화를 막는 데도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이 바로 파이토케미컬의 공통적인 효과였고 그 밖에도 파이토케미컬은 종류에 따라서 효과가 정말 다양해요. 같은 종류의 경우에는 색깔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과일이나 채소의 색깔에 따라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는 red, yellow, purple, green, white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빨간색이죠. red food에는 주로 라이코펜이라는 파이토케미컬이 들어있어요. 이전에 수박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이 라이코펜은 베타카로틴처럼 비타민 A로 전환되는 그런 성분은 아니지만 체내에서 베타카로틴 이상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하는 물질로 효과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라이코펜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심혈관 질환들을
예방시켜주고 혈당까지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있는 레드푸드는 뭐가 있을까요? 수박뿐 아니라 토마토도 있죠. 적포도주, 고추, 딸기, 사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특히 토마토는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약간의 항산화, 항암 효과까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음식이죠. 더군다나 열량은 낮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 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식품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옐로우푸드는 노란색이나 주황색을 띠는 과일이나 채소류를 얘기하는데 이 옐로우푸드에는 카로티노이드라고 불리는 파이토케미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이 카로티노이드는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세포의 재생력을 높여주어서 위나 장, 기도의 점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죠. 이렇게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옐로우푸드는 당근, 고구마, 살구, 오렌지, 귤 같은 것들이 속합니다. 자, 이번엔 퍼플이죠. 퍼플 내지는 블랙푸드라고 불리는데 그 퍼플 블랙푸드는 보라색이나 까만색을 띠고 있죠. 이 퍼플 블랙푸드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화이토케미컬이 들어있습니다. 안토시아닌 많이 들어보셨죠? 안토시아닌은 굉장히 요새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는데 강력하게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유리 라디컬에 의해서 우리의 세포들이 노화되는 것과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 몸 세포들의 노화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의 혈압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비정상적인 혈전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의 발생도 줄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자, 이 퍼플 블랙푸드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블루베리 들어가죠. 블랙베리 들어갑니다. 포도, 가지, 자색 고구마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초록색이죠. 그린푸드예요. 자, 이 그린푸드에는 클로로필이라는 파이토케미컬이 들어있습니다. 이 클로로필은 간세포의 재생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 클로로필뿐 아니라 짙푸른 녹색을 띠는 잎채소라든가 오이, 콩, 샐러리, 그리고 피스타치오 이런 그린푸드에는 우리의 눈 건강에 좋다는 루테인도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브로콜리나 케일이나 양배추 같은 그런 채소류에는 우리의 DNA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서 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인돌 성분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뽀빠이가 많이 먹었죠? 시금치. 자, 이 시금치에는 엽산, 비타민 K 그리고 카로티로이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이죠? 화이트푸드 뭐가 있을까요? 마늘, 양파, 무, 더덕, 도라지 이런 뿌리 식물들이 화이트푸드인데 이 화이트푸드에는 안토잔틴이라는 파이토케미컬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토잔틴은 콜레스테롤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올려주는 데 도움을 줘요. 더군다나 이 화이트푸드 중에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알리신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네,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들, 좋은 역할들을 하는 파이토케미컬은 과하게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어요.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수박이나 토마토, 가지 이런 것들에는 포타슘, 칼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적정량을 먹으면 몸속에 있는 수분과 나트륨을 함께 빼주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부종 관리라든가 이런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아지거나 아니면은 당뇨나 콩팥 질환이 있는 사람이 이 포타슘, 칼륨 성분이 들어가는 걸 너무 많이 먹으면 콩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제대로 칼륨이 배출되지 않으면 체내의 칼륨 농도가 올라가면서 우리의 근육에 지장을 주거나 부정맥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과하게 섭취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각 파이토케미컬 컬러별로 적정량을 드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오늘 이렇게 채소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파이토케미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이 파이토케미컬은 채소나 과일이 자라날 때 자기 자신이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스트레스에 대해 대항하기 위해서 생기는 물질이다 보니까 껍질에 많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토케미컬을 제대로 섭취하려면 아주 깨끗하게 잘 씻어서 껍질채 먹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색깔 5가지 말씀드렸죠? 한두 가지만 드시면 안 되고 이 5가지의 파이토케미컬을 꼭 골고루 드시는 것이 건강에 최고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